자, 오늘은 인용 표현. 201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201번은 인용 표현과 관련한 개념이야, 개념. 그래서 201번만 잘 들으면 나머지는 선생님이 풀이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답을 띡띡 풀을 수 있을 정도로 올바른 문장 표현에서는 가장 쉬운 단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도 이미 그러니까 이미 55페이지에서 설명이 다 될 거니까 오늘은 좀 편히 합시다. 모르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자, 201번 문제 풀면서 동시에 설명을 좀 해볼게. 문제 읽어볼게요. 인용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인용이란 뜻을 먼저 알면 쉽죠. 인용이 뭐야? 인용. 인은 끌어들이는 거야. 유인하다 할 때. 유인하다, 끌어들이는 거야. 용은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글을 끌어와서 사용하는 게 인용인데 인용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갖고 오면 직접 인용, 간접으로 갖고 오면 간접 인용인데 되게 쉽지? 더 쉽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쓰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 기억!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밑줄 칠래. 형광펜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쉽다고 가볍게 보면 시험 전날 또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원래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의 형식과 내용, 스타일과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 돼 있어 여기에? 직접 인용이라고 돼 있죠. 직접 인용을 하려면 두 개를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말의 형식, 내용. 이런 거지. 말의 형식과 내용을 그대로 갖다 쓰게 되면 이런 거지. 자, 봐라 이런 거다. 민서야. 시은이가 너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 민서 나쁜 기집애 라고 얘기했어.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시은이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넣어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빼잖아? 형식을 빼잖아? 그럼 민서야, 시은이가 너더러 나쁜 계집애래. 이렇게 되면 시은이의 목소리는 떨어 없지. 하지만 내용은 전달됐지.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세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할 때 형식 말고 내용만 끌어들이는 것은 뭐라고 그래? 간접 인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낼 때 어렵지 않게 내용 플러스 형식 직접 그냥 내용만 그럼 간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그럼 1번도 맞고 1번 맞네. 기억 맞는 말이네. 그치? 그럼 니은 볼까요?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선생님이 지금 시은이 코스프레에서 연기했잖아. 시은이가 뭐라는 줄 알아? 너 너무 나쁜 기집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재현해냈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현장감 있죠. 리얼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연기하려다 보니 딱딱하지 않고 말하는 투가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구어적 특징이 있어요. 구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투 그대로라는 뜻이야. 말투 그대로. 괜찮아? 구어적 특성, 구어적 특징. 그럼 니은도 맞는 내용이네. 그에 반해 간접 인용은 밑줄 치라고 했나? 현장감과 구어적 특성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그에 반해 간접 인용은 객관적인 상황 전달에서 사용된다. 객관적 상황 밑줄. 그러니까 감정을 다 빼는 거야. 흥분된 것도 줄이고 슬픈 것도 줄이고 다 줄이고 가급적 객관적 상황이라는 거 잘 해야 되겠고요. 객관적 상황 전달 밑줄 쳤어?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면 원문 요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원래 있는 거를 줄여. 원래 있는 걸 줄여. 만약에 길 가다가 시은이를 만났어. 선생님 하고 민서 뒷담화를 5분 동안 했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5분 동안 그대로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요약해줘야 되겠지. 그럴 때는 간접 인용이 더 편하겠지. 길 때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문 요약이라는 거야. 요약하다 보니까 일단은 요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상황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얘는 구어적 특징이 있죠. 말하는 투가 그대로 생생하지. 근데 얘는 생생하지 않아. 객관적이어서. 그래서 뭐냐면 문어적 특징이에요. 문어적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 교과서처럼 딱딱한 글투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어는 입구자고 문어적 특징은 문이 글 문자야.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 그러면 디귿도 맞네. 리을 볼까요? 리을이 이제 또 중요하죠. 직접 인용 표현은 자, 직접 인용 표현은 뭐 하냐면 인용된 부분에다가 따옴표, 직접 인용 표시를 해야 돼요. 따옴표를 사용하고 간접 인용은 사용하지 않는 거야. 괜찮아? 직접이니까. 그러니까 따옴표가 있으면 더 생생한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인용 따옴표 다음에는 조사라고가 붙거든요. 근데 간접에는 고가 붙어요. 뭐 그랬다고 했어. 뭐 이렇게. 근데 민서가 얼마나 나쁜 기집인지 아세요? 라고 했어. 다르죠? 달라. 근데 요거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인용 표현은 많이 어려워할 필요 없어. 요 정도 이 개념의 거의 전부거든. 여기에다가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게 라고와 고로 문제를 많이 내. 이것만 극복하면 아마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다 풀어주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다 풀어버릴 정도로 쉬운 단원이야.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어. 대신 일요일에는 바짝 긴장하고 들어야 돼. 일요일날 결석하면 안 돼. 질문할 거 있으면 꼭 질문도 해야 되고 조금 일찍 와. 선생님은 언제나 일찍 있으니까 일찍 와서 다 모이면 단 5분이든 10분이든 빨리 시작하자고. 선생님도 그거 마스터해주고 싶어. 왜냐하면 우리 서양미술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송미인곡 문제도 풀어야 되고 높임법, 피동사동 문제 많이 못 풀었잖아. 개념 위주로 하느냐고. 할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 되면 조금씩 10분이든 좀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낼 수는 없는데 뭐 부모님들 오시는 친구들도 있어서 근데 일찍 시작할 수 있으면 단 10분이라도 좀 일찍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리을까지 맞네? 그럼 미음 봐봐. 답은 미음이어야 되는데 미음은 잘못된 설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미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201번은 인용 표현과 관련한 완벽한 개념 전부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가 잘못되는지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맞으니까 미음이 잘못돼야 이게 정상적인 문제 아니겠어? 자, 간접 인용 표현은 간접 인용절 다음에 조사 고를 사용하여 나타내며 고 맞잖아. 그치? 서술격 조사이다 로 끝난 간접 인용절은 명령형으로 바꾸어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를 사용한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랑도 연결되냐면 좀 이따가 문제 풀 것도 있는데 봐봐. 만약에 이것은 학교이다. 얘를 직접 인용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아무런 문제 없이 뭘 넣으면 돼요. 따옴표 했으니까 라고를 넣으면 돼. 근데 간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것은 학교이다 고라 하면 돼, 안 돼? 이상하지 않냐? 이것은 시은이가 학교이다고 이렇게 이상하지?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들어갈 때는 간접 인용이라 할지라도 라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잠깐. 책 보지 말고 선생님 봐야 돼. 자, 보세요. 요거 잘 봐. 나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했으면 난 너무 잘 이해했다라는 밝은 표정 되게 중요해. 갸우뚱하거나 표정이 없으면 아씨 내가 또
잘못은 아니고 잘 못 설명했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반응을 주시고 모르면 바로 질문. 자, 보세요. 봐봐. 따옴표가 있어. 따옴표가 있어. 라고가 있죠. 이 라고의 품사는 조사야. 조사야, 조사.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야? 아니잖아. 격조사야? 아니잖아. 그럼 또 뭐야? 연결조사야? 아니잖아. 그럼 뭐겠어? 보조사 하나밖에 없는 거지. 보조사야. 잘 봐라. 간접 인용은 보조사 고를 붙이지. 그런데 간접 인용이 끝에 서술격조사이다라고 하면은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라고가 조사야?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 라의 라고는 어미인 거야. 좀 어렵지? 다시 해줄게. 다시. 자, 철수는 나는 바보이다. 짠 라고 외쳤다. 바보, 진짜 바보. 그 다음에 예를 해볼게요. 철수는 철수 난 바보이다 했잖아. 근데 이 나가 철수랑 똑같지. 근데 따옴표를 풀면 나를 뭐로 바꿔야 돼요? 그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바보 뭐라고? 라고 외쳤다.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얘는 직접을 간접으로 바꾼 거고 이 간접을 직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흰 분필을 썼는데 이거 잘 구별해 보세요.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따옴표가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직접 인용이니까 직접 인용할 때 사용하는 보조사 라고가 있는 거지. 야, 이건 빼박이지. 이걸로 헷갈리진 않아. 그런데 여기에도 라고가 있잖아. 근데 얘 직접 인용이야? 직접 인용인데 라고가 사용된 거야? 아니요. 뭐가 사용된 거냐면 이거야. 얘는 끝까지 고야. 간접 인용이니까. 그 라는 뭐야? 바보라고라고 할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서술격조사의 어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간접 인용 문장 갖다가 바보다고 이상하니까 바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문법적으로. 근데 이거 갖다가 라고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면 틀린 거라고. 얘랑 얘는 다른 거야. 알겠죠? 다른 거야. 직접 인용은 라고, 간접 인용은 고. 바뀌지 않아. 선생님 간접 인용인데 라고인데. 야, 이건 서술격조사가 이다로 끝난 것은 라고라고 해주는 거지만 그 라가 조사 라가 아니라 어미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간접 인용은 쪼개지고 직접 인용은 라고가 이거다라는 거야. 괜찮지? 이거면 됐어요. 이게 가장 어려워, 인용에서. 근데 끝이야. 다 이해했네? 이해했지? 좋아. 근데 뭐가 잘못됐냐? 이다고가 아니라 이라고까지 마찬가지로 다 맞췄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명령형이 잘못됐어요. 왜 명령형이야 이게? 그래서 명령형만 지우면 명령형으로 바꿔가 아니라 명령형으로 바꿔를 지우세요. 그러면 멀쩡한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201번의 답은 몇 번이 맞아? 그러니까 몇 번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이야? 5번. 좋습니다. 자, 201번 풀이가 좀 길었다, 그치? 왜냐면 문제 자체가 개념이어서 개념을 싹 보려고 인용 표현의 첫 번째 문제 201번을 이걸로 표현한 거야. 괜찮아? 좋아. 다음엔 좀 이제 가볍게 풀면 됩니다. 202번 갈게요.